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인공지능 열풍 속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른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글로벌 부동산 큰손인 싱가포르 투자청도 최근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싱가포르 투자청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꽤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투자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싱가포르 투자청은 정말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 그러니까 GRC가 뭐 딜이 들어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달라지기도 했었고, 네. 아무튼 싱가포르 투자청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이랑 뭐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같은 거 우리가 주거용이라 하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냈던 국부 펀드고요. 네. 국내 물류센터 시장에 근데 좀 먹구름이 좀 드리웠어요. 네. 옛날에 한창 열풍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디지털 전환을 이제 우리가 가속화하면서 이커머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팬데믹 때 좀 많이 받아들였고, 뭐 그런 식으로 물류센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급이 많아졌던 거예요. 네. 개발도 많이 하고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모든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급량이 늘어오면서 요새 좀 물류센터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네. 요새 또 좋은 거는 다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살 때도 그러잖아요. AI, 챗 GPT 뭐 이쪽 분야에 모든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까 삼성도 AI 하겠다, 뭐 LG도 AI 하겠다, 한화도 AI 한다. 뭐 모두가 다 AI 하니까 이 AI랑 관련된 부동산은 우리는 저기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는 일반 분들에게도 꽤 익숙해졌을 텐데, 왜냐하면은 예전에 카카오톡이 한 번 안 됐던 적이 있죠. 이게 데이터 센터 화자 때문이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많이들 일반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투자 행보를 네. 보여온 이 싱가포르 투자청이 네. 어떤 기관인지도 좀 자세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전에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동향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 싱가포르 국부 펀드는 GIC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싱가포르 투자청 GIC라 부르는데, 최근에 되게 국내 경제 상황들을 되게 진지하게 스터디하고 있다고 해요. 진지하게 스터디하고 있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 쪽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국내 기관 투자자랑 증권사랑 경기 고양시 쪽에 한 9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또 지난해에도 큰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에퀴닉스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업체인데, 네. 뭐 세계 3대 뭐 데이터 센터 임대 운영 업체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에퀴닉스인데, 네. 이 에퀴닉스랑 손잡고도 수도권에서 한 6천억 원 정도 들여서 대형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네. 새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곳이냐고 좀 여쭤보셨는데요. 그 1981년에 설립된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관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의 그 예산에서 그 리저브라고 하죠. 뭐 자산에서 부채 뺀 그 리저브를 굴리는 곳이 싱가포르 통화청이 있고요. 네. 그리고 테마섹이라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 이렇게 GIC가 있는데, 네. 이 GIC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부펀드 연구소 소브레인 웰스 펀드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하기를, 왜냐하면 여기는 자산 규모를 안 밝힙니다. 네. 운용 자산 규모를 안 밝혀가지고 추정하기를 한 6,900억 달러 정도 달하는 자산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게 우리 돈으로 최근 환율로는 한 9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916조 원이니까 국민연금 사이즈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7위 규모입니다. 국부펀드 중에서는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비중이 좀 커가지고 좀 주목이 되는데 13%입니다. 작년 그 이전 회계년도에서 10%였고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3%로 3% 올랐는데, 네. 3%포인트 올랐습니다. 13% 916조의 13%면은 한 120조 정도 계산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0조 원 정도 되는 부동산 펀드가
움직이고 있고 특히 또 한국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부동산 가치도 늘어나서 네. 그런 거겠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GIC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했던 1세대 투자인데 네. 주로 오피스 빌딩에도 많이 투자했고 물류센터에도 투자했는데 오피스 빌딩 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다 알만한 빌딩입니다. 그쵸. 광화문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 있잖아요. 네. 네, 시청 쪽에 거기 지하에 맛집도 많은데 2000년에 인수했고 인수 네, 점심 네. 먹으러 자주 가던 곳인데.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강남 역삼역에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 센터 역시도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구 서울 여의도의 신한투자증권 4억도 지난해 투자를 했는데 네.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광화문 이쪽 이때 같은 경우는 CBD라고 합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네. 도심 업무지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CBD, YBD는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리고 GBD 하면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인데 네. 강남, 여의도 뭐 광화문 이렇게 오피스 일대 오피스 권역에 다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들을 GIC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처음에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 오피스하고 물류센터 시장 큰 손이라고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그 오피스 말고 물류센터들도 많이 사들였었나 봅니다. 예, 뭐 상당수 사들였고요. 2010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에 뭐 경기도, 뭐 경상남도, 충청도 이런 곳에 있는 물류센터들을 다 일괄 매입하고 그랬고, 네. 그리고 2012년도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곳도 투자하고, 네. 뭐 경기 광주, 이천, 동탄, 수도권에도 많이 투자하고, 또 올 초에는 또 창원에 있는 곳도 투자한 것으로 제가 그 보도를 봤는데, 예, 아까 처음에 이제 그렇죠. 좋았다 그랬는데 네.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나 봅니다. 네,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센터가 좋아요. 네. 리쇼어링 때문에 기업들이 돌아오면서 물류센터 임차 수요가 살아나서 좋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쿠팡 아니면 뭐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곳들이 주로 임차인일 거고 한데 이런 임차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너무 빨리 늘어난 거죠. 네, 지난해 특히 너무 빨리 늘어나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 2021년 하반기에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2022년 하반기에 그게 한 600만 원. 그 정도 800에서 600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평당 가격이 네. 매매가가 수도권 물류센터 매매가가 그 정도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예. 물류센터가 또 시장 분위기가 또 가라앉다 보니까 네네. 뭐 일부 이제 선매인 약정이라 해가지고 물류센터 다 지으면은 네. 물류센터를 사기로 했던 그런 운용사들 뭐 있는데 뭐 되게 막 이걸 떠나기 싫으니까 이 약정을 좀 이행 안 하려고 막 미룬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다 지어놨는데 네. 근데 우리가 사기로 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좀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문 좀 이상하게 문짝이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대면서 네. 운용사들이 또 인수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요새 시장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했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던 그 오피스 물류센터들 다 제쳐두고 요새 싱가포르 투자청이 데이터 센터에 꽂혔다라는 네. 이제 설명인데 그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투자처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한 6.7% 성장할 전망이고요. 네. 또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 따르면 2026년까지 새로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한 22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니 많이 없었나 보네요. 예, 근데 이게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되는 게 1년에 한 두세 개였던 거예요. 근데 이 22개를 연 평균을 내보면은 기존에 짓던 것의 한 2배 정도 되는 물량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강한 거는 원래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확대가 되면서 그때 한번 주목을 받았고 요새는 챗 GPT, 생성형 AI 뭐 시대를 바꿀 거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AI가 굴러가려면은 일단은 머신러닝을 하잖아요. 학습을 해야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기려면 막대한 데이터를 일단 학습을 해야 되는데 또 그 학습할 데이터들 또 AI가 꺼내다 쓸 데이터들 저장하는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고 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AI가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을 말씀하신 건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지 않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하려면
네, 그 처리하는 그 능력까지 또 있어야 되니까요. 네. 뭐 데이터 센터, 뭐 처리, 뭐 메모리 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시장이 굳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용으로 수요가 또 많이 폭발하고 있고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데이터 시장 진출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싱가포르 투자청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를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그 스웨덴계의 EQT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네. 네, 세계 3위의 사모펀드인데 자산 규모가 한 160조 원 걸립니다. 근데 역시 최근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 네. 부동산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데이터 센터 쪽을 좀 보려고 만든 케이스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블랙스톤이나 워낙에 또 유명한 부동산 운용사죠. 대체투자 운용사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회사들도 다 한국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금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왜 하필 한국이냐 하면은 뭐 한국이 당연히 IT 강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유망하다라는 추측도 있겠지만은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네. 시장이라고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투자청도 뭐 아예 설립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서 미리 투자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잖아요. 네. 지어져 있고 가치가 증명된 거에 들어가면 되고 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맞아가지고 이제 막 개화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자금을 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싱가포르 투자청의 최근 투자 행보 꽤 이제 많이 흥미로웠고 글로벌 투자 동향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